여러분,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권력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대한 역사상 가장 위험하면서도 솔직한 설명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책 말입니다. 오늘 이 논란의 중심, 그 핵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키아벨리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네, 바로 정치적인 냉혹함을 뜻하는 대명사가 됐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좀 섬뜩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과 이 군주론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따라가려면요, 가장 먼저 신화에 가려진 인물,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진짜 모습부터 만나봐야겠죠? 그는요, 절대로 서재에 틀어박혀서 글만 쓰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이었어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왕이나 교황을 직접 상대하던 말 그대로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아니, 그렇게 현실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냉혹한 책을 썼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 이 혼돈의 르네상스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당시의 이탈리아는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야심만만한 교황들, 또 프랑스랑 스페인 같은 외세의 침략, 그리고 서로 배신하기 바쁜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심지어 믿을 수 있는 군대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18년 동안이나 피렌체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1512년 메디치 가문이 돌아오면서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반역 혐의로 고문까지 당한 뒤에 시골로 추방당하죠. 모든 걸 잃어버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책, 군주론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 인용구는요, 그가 당시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인데요.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낮에는 농부들이랑 어울리다가 밤이 되면 서재로 들어가서 고대 사상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주론은 무슨 악마의 책, 이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이었던 셈이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되는 길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 즉 뷰르투고요. 다른 하나는 순전한 행운, 포르투나죠. 그는 경고합니다. 행운이다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서 쉽게 얻은 권력은요, 모래성처럼 위태롭다고요. 반면에 자기 능력으로 어렵게 권력을 쟁취한 군주는 그 기반이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책에서 직접 언급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루이 12세입니다. 루이 12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가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약한 세력들을 파괴해버렸고, 둘째, 강력한 경쟁자인 교황의 힘을 오히려 키워줬으며, 셋째, 스페인이라는 더 강한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죠. 이런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의 이탈리아 지배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보시다시피 마키아벨리의 분석은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요. 자, 이제 군주론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편이 더 나을까요? 마키아벨리의 대답은요, 충격적일 만큼 현실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변덕에 따라서 언제든 배신으로 바뀔 수 있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적인 통제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 기억해요. 사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중요한 구분을 하거든요. 바로 두려움과 증오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한 문장.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백성들의 증오를 사는 순간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재산을 빼앗거나 명예를 짓밟는 행위가 바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00년도도 더 된 책이 왜 오늘날까지도 필독서로 읽히고 또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혁명적인 점은 정치를 기존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정치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통치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제로 뭘 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한 거죠. 그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권력이 작동하는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저작이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군주론이 던지는 질문들은 단순히 르네상스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이 걸린 위험한 세상에서 리더가 도덕적인 가치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우선하는 선택을 내린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